일단 경우의 수. 뭐 사전적인 이야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문제를 만들려고 해. A 문제를 만들었고 B 문제를 만들었고 C 문제를 만들었어. 근데 세 개 괜찮은 문제를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직접 문제 투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남은 문항수가 2개야. 다시 한번 세 문제를 만들어 놨어. 이 시험지에다가 문제 2개를 배치해야 돼.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몇 개일까? 다시 한번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조합이야. A랑 B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A랑 C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뭐 B랑 A를 고르고 B랑 C를 고르고, 그 다음에 C랑 A를 고르고 C랑 B를 고르는 6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선생님, A랑 B를 뽑는 거랑 B랑 A를 뽑는 게 같은 경우잖아요. A랑 C를 뽑는 거랑 C랑 A를 뽑는 게 같은 경우고요. B랑 C랑 뽑는 거랑 C랑 B가 뽑는 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3가지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23번이랑 24번의 문제를 배치한다고 해봐. 라고 하면 얘는 6가지야. 왜냐? 얘랑 얘가 다른 상황이야. 왜냐? 23번에 A를 하고 24번에 B를 하는 것과 23번에 B를 하고 24번에 A를 하는 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할 내용은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문제예요. 그걸 뭐를 사용해서 도 활용을 할 거냐면 순열이라는 공식과 조합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건데, 저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해결할 뿐이에요. 할만해. 그리고 되게 쉬워. 자, 그럼 내가 경우의 수에서 잘 나오는 어떤 문제를 내볼게. 자, 아연이랑 지아랑 혜원이가 있어.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색깔과 비종이 모두 같은 종이야. 그리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 자기 게 뭔지 몰라. 그 상태에서 하나씩 자기 걸 가져갈 거야. 질문 들어갈게요. 자기 자신 걸 안 가져갈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여기에 아연이 핸드폰이 있을 거고 지아 핸드폰이 있을 거고 혜원이 핸드폰이 있을 건데, 자기 자신 걸 안 가져갈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아연이는 그냥 A, 지아를 B, 혜원이를 C라고 할게요. 아연이 핸드폰이 지금 스몰 A고요. 지아 핸드폰이 스몰 B고요. 혜원이 핸드폰이 스몰 C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아연이가 가져갈 수 있는 핸드폰은 뭐랑 뭐야? B 아니면 C인 거지. 맞지? 그럼 아연이가 B를 가져갔어. 지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C도 가져갈 수 있고 A도 가져갈 수 있겠네. 그래서 A도 가져갈 수 있고 C도 가져갈 수 있다면 여기서 C를 가져가야 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아니야. 혜원이가 자기 거를 가져갔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A를 가져갈 수 있지. 얘는 가능해. 그 다음에 아연이가 C를 가져갔다고 해봐. 혜원이 걸 가져갔어. 그러면 지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 또는 B일 건데, 자기 자신 건 못 가져가니까 A를 가져갈 거고, 혜원이는 그럼 자연스럽게 B를 가져갈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무 뿌리 뻗치듯이 나열하는 방법을 수형도라고 해. 근데 그건 너희들이 다 해봤던 내용일 거고 이번에 한 번 더 늘려볼게. 여기에 정윤이까지 포함할게. 정윤이는 D라고 해보자. 자, 아연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랑 C랑 D를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아연이가 이미 B를 가져갔어. 그럼 나한테 남은 건 A, C, D야. A, C, D야. 그러면 지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 C, D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아? 맞지? 그럼 계속 가보자. 지아가 A를 가져갔어. 아연이가 B를 가져갔어. 그럼 남은 건 C, D야. C, D야. 그러면 정윤이 핸드폰이 혜원이한테, 혜원이 핸드폰이 정윤이한테 이렇게 매치되면 되는 거지. 또 있나? 없어. 자, 그 다음 이 상황 볼게. B, C 가져갔어. 나한테 A, D 남았어. 맞지? 여기서 A를 가져가면 얘가 D를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D, A. 방금 그 X 친 건 다 먼저 걸러버리죠. 그 다음에 B, D를 가져가면 나 뭐 남았어? A랑 C 남았어. 그럼 혜원이는 C 가져가면 안 되니까 A, C. 그래서 여기 세 가지야. 맞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곱하기 3을 하면 안 돼. 자, C 한번 볼게요. C를 가져갔어. 그러면 지아는 A, B, D 중 하나를 가져가는 거지. 맞지? 근데 뭐 가져가면 안 돼. 자기 건 가져가면 안 되니까 A랑 D야.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여기다 곱하기 3 해버리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A랑 C를 가져갔으니까 나는 B랑 D 남았네? 그럼 여기서는? 맞아. 왜? B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서 D를 가져가야 하는데 겹쳐버리잖아. 여기서 D 가져가. 그럼 봐. C랑 D 가져갔어. 나한테 A, B 남았지. 그럼 얘는? 혜원이는 A랑 B 둘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정윤이는 B, A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아연이가 D를 가져갔어. 정윤이 걸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 지아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B, C 중에서 B를 뺀 A랑 C인 거지. 그럼 D, A 가져갔어. 나는 그러면 B, C 남았지. B, C 남았지. 그러면 여기서는 C 못 가져가니까 B 가져가고 C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D, C 가져갔어. A, B 남았네. 그러면 혜원이는 둘 다 가져갈 수 있고 정윤이는 남은 거 가져가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9가지. 이게 경우수.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5명을 하면 몇 가지가 될까? 많아져. 44가지가 돼. 그 다음은 이제 200대로 넘어가 버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경우의 수는 말하면 노가다 속 문제가 조금 짙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여기 연우가 있단 말이야. 직접 문제에 연우 냈는데 시험지에도 연우 있더라. 맞아. 그것도 맞춰버렸어. 아. 자, 연우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모든 길을 다 지나갈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한다면 연우는 이 위치에서 아래로 가버리면 다시 여기 와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같은 길은 지나면 안 돼. 연우는 그러면 여기 위에 꽃잎을 어디로 가던가 오른쪽으로 가던가 왼쪽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지난 다음에 여기서도 오른쪽이랑 왼쪽을 선택하겠지. 총 몇 가지일게? 4가지. 네 가지야. 여기서 2, 여기서 1, 여기서 2를 다 곱했거든. 왜 안 더하고 곱해? 한 번에. 한 번에 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거야. 합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 근데 얘들아, 이 내용은 내가 너희한테 설명 안 해도 너희가 이미 탑재되어 있는 개념이야. 봐봐. 내가 요원이로 해볼까?
여운이가 집에서 학원을 올 거야. 근데 한 번 걸쳤다가 가야 돼. A 지역을 걸치고 갈 때 A 지역을 걸치고 갈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다 해보자. 일단 여원이가 버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택시의 선택지가 세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학원으로 가는 게 버스가 한 가지가 있고 택시가 한 가지가 있고 비행기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원이는 집에서 바로 학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해. 우와. 이랬을 때 물어보는 거야. 여원이는 학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고 물어보면 먼저 스포로 하자면 여기서 몇 가지? 5가지. 5가지.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15가지 플러스 1가지라서 16가지. 여기 안에 너희들 혹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 마음껏 쓰여 있는데 그거 아니? 잘 봐. 이 말은 합의 법칙은 너희가 중간에 또는 아니면 이거나 그러니까 5월의 의미가 들어가서 어색하지 않다면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은 그리고 뭐 동시에 연속적으로 and의 의미가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다면 고배 법칙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더하세요, 이 상황에서는 곱하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여원이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여원이가 A 지역을 갔다가 A 지역에서 학원으로 오는 경우 이거나 여원이가 바로 어디로 가는 경우? 학원으로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원이가 집에서 학원으로 바로 오는 경우의 수가 지금 한 가지인 거지. 네. 비행기 한 가지인 거지. 네. 그러니까 얘를 더 할 거라고 마지막에. 네. 합의 법칙. 자, 그럼 여원이가 A 지역까지 가는 거 왜 5가지야? 버스 2편으로 가거나 택시 3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나라서 합의 법칙이야. 2가지 더하기 3가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5가지를 못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버스이거나 택시이거나 비행기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몇 가지야? 3가지고 여기 5가지. 여러분은 여기서 여기 2개를 뭐 했어? 곱했어. 왜냐면 여원이가 집에서 A 지역을 나 지금 또는 한번 넣어볼게. 어색한지 아닌지 확인해봐. 여원이가 집에서 A 지역을 가거나 A 지역에서 학원을 가는 경우. 아 이상해. 근데 그리고를 넣어볼게. 여원이가 집에서 A 지역까지 가고 그리고 A 지역에서 학원까지 가는 경우. 얘는 어색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는 거야. 그럼 15랑 2를 마지막에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16가지라고 하면 돼. 너희들은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지역을 한번 돌고 여기를 돌고 여기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2랑 1과 2를 서로 다 곱한 거야. 고배 법칙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거지. 근데 너희가 문제 상황을 풀다 보면 숫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때 갑자기 혼돈 들어올 수 있어. 더해야 할까 곱해야 할까? 라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또는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리고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봐. 그중 자연스러운 게 답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 너희들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열 이야기 바로 들어갈게요. 순열. 순서 이씨 이렇게
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열은 결국 나열이야. 근데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반이 지금 7명이 있거든. 7명 중 노래할 친구 1명과 그 다음에 춤출 친구 1명을 뽑을 거야. 진짜 뽑아볼까 한번? 우리가 노래할 사람 2명인데요. 너 조용히 해. 아니 너 말고. 이거는? 아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노래할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7가지. 춤출 친구 왜 빼? 7가지. 아, 누가 노래가. 빼준대? 아, 라고 하면 49가지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노래한 친구랑 춤출 친구를 1명씩 뽑을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노래에서 1명 뽑은 친구는 춤에서 걸리면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6가지가 될 거야. 네. 근데 반대로 춤 친구부터 먼저 골라도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아. 네. 맞지? 네. 이게 순서랑 뭔 상관이 있지? 이게 지금 뽑는 건데 순서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너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봐봐. 내가 첫 번째 순서랑 두 번째 순서로 나열시킬 거야. 그럼 첫 번째 순서의 이름을 노래, 두 번째 뽑는 친구의 이름을 춤이라고 뽑은 거야. 그럼 이제 7, 6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져.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7명 중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도 몇이야? 42가지. 42가지라고. 오케이? 얘들아, 7명 중 싸움을 붙일 거야. 총 몇 가지가 나올까? 49가지. 왜 49야? 왜? 자기 자신이라고. 이겼어? 이따가 거울 줄 테니까 가위바위보 해봐. 싸움을 김내는 거. 7명 중 2명을 묶어서 싸움을 붙이려고 해. 네.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얘는 21가지. 어떻게 계산이 빨리 되지? 왜냐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눴기 때문이야. 아. 마치 뭐랑 같냐면 7명 중 대의원 2명 뽑는 것과 같아. 네. 너들 다 해봤잖아. 얘는 7 곱하기 6에다가 대의원 2명은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7명 중 압수시키는 경우의 수 7 팩토리얼. 맞지 않아요? 걔도 21가지야. 압수시키는 거잖아. 아. 악수를 어떻게 시켜야 돼? 그냥 악수를 시켜. 반갑게? 그래요. 이러면 너희들이 그 대각선 구하는 개수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워져. 내가 예를 들면 우각형을 한번 표현했어. 대각선수, 총 대각선수를 셀 거야. 네. 한 꼭지점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야? 네. 2개. 2개. 왜? 2개요. 자기 자신 빼야 하고 이웃하는 두 친구 빼야 돼. 그러니까 5에서 3을 뺀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그을 수 있는 점이 몇 개니까? 5개. 5개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어버리면 얘가 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2가지야. 네. 근데 반대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얘도 얘랑 얘거든. 그럼 몇 개씩 겹치냐? 1개씩. 2개씩 겹쳐. 그래서 2로 나눠주면 5가지의 대각선에 왜 2개씩 겹쳐요? 해볼까? 얘부터 하나 둘, 그다음 얘가 하나 둘, 그다음 얘가 하나 둘, 얘가 하나 둘, 얘가 하나 둘. 나 총 10번 모았는데 대각선은 5개야. 2개씩 겹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7명 중 대의원 2명을 뽑는 거잖아. 만약 내가 여기서 그 대의원 2명을 지아랑 그 다음 정윤이 이렇게 뽑았어. 이거랑 정윤이랑 지아를 뽑는 경우는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 분장 김연우. 땡. 반장 지아, 부반장 정윤이랑 반장 정윤이랑 부반장 지아는 같은 상황이? 아니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의원 2명끼리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은가? 라면 나눠줘야 하는 거고 똑같지 않은가? 라고 하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은 두 점을 연결하는 거잖아. 마치 내가 성분 AB랑 성분 BA가 똑같니? 아니요. 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눠줘야 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보자. 7명이 있는데 내가 1번 의자랑 2번 의자를 준비했어. 여기 학생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일곱 명이 42가지. 뭐부터 이거니까 7 곱하기 6이니까 맞지? 그 다음 7명 중 이번에는 3명 1, 2, 3 얘는 7, 6, 5 210 그럼 4명이면 7, 6, 5, 4 그 다음 5명이면 7, 6, 5, 4, 3 그 다음 6명이면 2 아니야. 7, 6, 5, 4, 3, 2, 1 네. 그 다음에 7명을 다 나열해버리면 이거지. 네. 우린 얘를 기호로서도 배웠어. 어떻게? 7의 느낌표 딱 해버리고 얘를 크게 7 해버리면 된다. 알겠어? 7. 그렇지. 7 그냥 7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이 7이랑 헷갈리니까 7 7을 되게 그래서 얘를 7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모를 줄 알았어요, 쌤? 아니 몰랐으면 했어. 한 명쯤은 놔두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수녀를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퍼뮤테이션. 7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래서 7P2 7 퍼뮤테이션 2 네, 여러분 영어 못하니까 7P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쌤보다 잘할걸요? 어쩌라고? 얘는 7P 3이 되는 거고 얘는 7P4. 7P 4가 되는 거고 얘는 7P 5 7P 6 7P 7. 7 근데 얘랑 얘가 똑같아 버리면 팩토리얼이랑 같은 내용이야. 아하. 오케이? 쌤, 그럼 7 8 내가 그럼 아니 8P8이면 8팩토리. 8P 8이면 8팩토리얼이지. 8P8. 왜? 왜? 그럼 이건 돼. 3P 5는 뭐야? 안 돼요. 뭔데? 세게 중에서 방금. 그렇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3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네. 우리는 NPR이라고 하면 N이랑 R 비교했을 때 N이 더 커져. N이 더 크거나 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아졌을 때도 가능하니까. 팩토리얼. 맞지? 그러면 쟤를 만들어보자. 아까 먹고 싶지. 쌤, 여기 히터 틀었어요? 네. 너무 어서요? 더워서 겨울이 와요. 그래요. 저는 건 핑계일 뿐이야. 한 번 더 말해줘. 핑계 히터가 저를 때려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18을 더하고 싶어. 네. 그럼 뭐라고 쓸 거야? 1987 7, 9 9, 8 8, 7 7, 6 육, 4 3 2 5, 4 3 4, 3 3. 2. 이네 쓰면 안 되지. 맞지? 네. 맞지? 네. 내가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설명하고 싶어. 네. 뒤에 이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해버리면 네. 분모에 1 2 곱하기 1이라고 써버리고 얘를 분자 몇 팩? 10팩, 분모 몇 팩? 2팩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이 분모는 2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2팩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10P3이면 네. 너희들은 되게 편하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쓸 거라고. 근데 10P8이면 이렇게 쭉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편한 거라고. 그럼 얘도 이런 표현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분자가 몇 팩? 7팩 10팩. 아 분모는 7팩 7팩이야. 어떻게 7 나왔어? 1팩 10에서 3 뺐지? 네. 맞지? 다시 한번 12P 6 얘는 2팩. 12팩 6팩. 6팩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약분 안 돼요? 약분 돼요. 약분하려면 근데 쭉 나열해야 돼요. 여러분 얘랑 얘는 약분하면 안 돼요. 네. 아, 8팩 이거 약분해서 6팩 아니에요. 할 뻔했다. 네, 안 돼요. 그러면 3P3은 공식 삼 팩. 뭐가? 몇 팩분은? 3팩 공개했습니다. 아니지. 0팩분은 아하 3팩. 아하 근데 같으면은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를 그냥 우리 3팩토리얼이라고 읽어버렸지. 네. 그러면 0팩토리얼 너가 뭔지 모르겠는데 0팩토리얼이 몇이 아니면 말이 안 돼. 1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린 0팩은 그냥 1이라고 정해요. 아 자, 애초에 팩토리얼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0팩토리얼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자연수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두 곱한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정해요. 그럼 0팩토리얼은 그냥 우리가 1이라고 뭐 한다고? 정의해버린다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NPR 몇 팩분해? M팩분에. N 빼기 R 아, M팩이 M팩. N팩이지. 네. 맞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저걸 안 배웠다면 앞에서 뒤에 빼는 규칙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N 곱하기 N-1 곱하기 여기서 실수 많거든. N-2 곱하기 몇 개를 쭉 곱해야 돼? M-R. N부터 몇 개를 곱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R개를 모르는 거야. 잘 봐. 10부터 8개를 곱하는 거야. 네. 맞지? 그러니까 N부터 R개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여기 뭐 들어가? 마이너스 N-R이라고 생각을 하지. 네. 근데 얘는 내가 N 빼기 0이라고 써볼게.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1이 두 번째고요. 네. 2가 세 번째예요. 네. 다시 한번. 여기 1이 0, 플러스 1 2가 1, 3이 세 번째가 2. 네. 그럼 여기 R이면 플러스 1 R 빼기 1을 빼야 돼. 네. N에서 R 빼기 1을 빼야 한다고. 네. 그럼 뭐야? N-R 플러스 1이야. 아. 여기까지 못해. 네. 그다음 우리가 얘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 뭘 곱하냐면 N-R N-R-1 해서 몇 가지? 1까지 곱한다. 그럼 저 파란색만 한 번 더 분모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N-R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1까지 곱했어. 그러니까 분자는 몇 팩? 분자는 몇 팩? N팩. 분모는 몇 팩? N-R 팩이 된다고. 오케이. 얘는 우리가 왜 쓰는 거냐면 이것보다 10팩을 2팩으로 나눈 게 훨씬 더 표현하는 게 간단해서요.
얘도 이 노란색 여기를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심플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10p2를 구해라 라고 하면 너희가 10팩을 8팩으로 나누고 이걸 나열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뭘 쓸 거야? 10 곱하기 9 이렇게 쓸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경우의 수를 그냥 저런 식으로만 나타내 버리려고 해. 자, 그럼 봐봐. 자, 우리 지금 7명이 있어요. A, B, C, D, E, F 6명의 연우가 있어. 와. 이 7명을 힘들겠지. 나열을 한다고 해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7명을 맞아. 7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7 팩토리얼이지. 네. 맞아? 네. 자, 근데 저 F가 연우 남자친구야. 어쩐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라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연우랑 연우 남자친구는 꼭 붙어 있고 싶어. 그렇게 나열할 거야. 꼴보기 싫지. 네. 그래도 한번 보여보자. 그럼 하나로 치워가지고. 그렇지. 하나로 뭉쳐야지. 그럼 마치 뭐를 몇 명을 나열하는 거야? 6명. 6명을 나열하는 6팩토리얼이랑 똑같아. 네. 끝? 아니, 연우 남자친구가 자리 바뀜. 그렇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패. 2명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2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자리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팩토리얼을 조금 더 강조하자.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남친이 돼버렸어. 그래서 서로 피해야 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어? 연우랑 연우 전 남친이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는 끔찍하다. 끔찍하다. 왜 무신데? 간단해. 실패해서 이 팩을 빼면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네. 이웃할 경우를 빼버리면 이웃하지 않다가 돼버려. 그거 있지 않아요? 막 우리 적어도 문제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지. 이 말 이해돼? 네. 네. 근데 내가 또 다른 접근으로 한번 풀어볼게. 네. 연우 전 남친이랑 연우를 지금 찢어놓으려고 해. 네. 그래서 경계를 만들자고. 그 경계를 이 5마리로 먼저 세워놓자. 벽을 먼저 세워놓자. 5마리를 줄을 세워놓을 거야. 네.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팩토리. 5팩토리얼로 이미 줄이 지금 세워졌어. 예를 들면 A, C, D, 뭐 E, 나뭐 하지? B, 오케이. 이렇게. 영어 못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벽을 세워놓으니까 연우랑 연우 전 남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사이 공간에 들어가면 돼. 네. 그럼 만약에 연우 전 남친이랑 연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가운데 A가 껴있는 상황. 연우 전 남친이랑 연우가 이렇게 껴있어도 지금 가운데 2명이 껴있는 상황. 알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공간 몇 개 중에 6개. 5명으로 벽을 세워놨으니까 공간이 6개 세워지는 거지. 네. 그 6개 공간 중에 연우 전 남친이랑 연우 2명을 나열해야 해. 네. 그게 UPE야. 네. 맞지? 6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네.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둘 다 돼요. 둘 다 돼? 그럼 둘 다 숫자가 똑같아? 7팩이 몇이야? 자, 1팩이 몇이야? 1, 1, 2팩은? 2, 2, 3팩은? 3. 6, 이렇게. 6, 3팩은? 13,
되게 자주 나오거든. 4팩이랑 5팩이 되게 자주 나와. 네. 그 다음 6팩. 720. 여기까지 외워두면 조금 더 좋고 7팩까지는 문제에서 자주 보기 힘들어. 네. 몇이야? 7, 5팩. 576. 떨어진다. 오. 세상에. 5040 나오겠지? 뭐 했냐? 그러니까 뭐 했냐? 땡이 왜? 5040에서 아 왜 그래? 장난하게 말하는 것도 웃기다. 5040에서 720 곱하기 2를 뺐으니까 1440을 뺀 거네. 그럼 몇이야? 3600. 3600 아니야? 네. 너 여기 다닌다 하지 마. 정말 유니버스랑 배운다고 말하고 말해. 자, 5팩 120. 120 6P2 곱하기 720. 그러니까 31 그래서 어때? 네? 에? 6P가 왜 30이에요? 빠른 계산한 거예요? 응? 빠른 계산한 거예요? 6P가 6 곱하기 5 아니야? 네. 6명 중 2명을 골라서 아. 나가는 경우의 수? 뭐라 생각했어? 6팩토리얼 뭐라 했어? 마이너스. 설마 뭐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눈 건 아니지? 그거 우리 간단히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알겠지? 예. 그러니까 서로 어때? 같아. 근데 아이디어가 서로 달라. 경우의 수에서는 좀 이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결과가 같은 경우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난 최대한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너희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해. 너희가 처음 접근하자마자 들었던 그 첫인상이 있을 거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 생각대로 풀어. 그리고 답에서 틀렸어? 지우지 마. 답지에서 말하는 거랑 너희가 말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만약 비슷한 풀인데 계산 실수거나 아니면 놓친 게 있으면 해설지를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놓쳤구나를 공부하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대로 바꿔. 답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아니까 너희 풀이를 듣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 답지에서 말했던, 해설지에서 말했던 풀이와 너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풀이가 결국 같아지는 걸 느낄 거야. 네. 너희 풀이가 틀린 게 아니라고. 특히 이 단어는, 경우의 수 단어는 풀이가 워낙 많아. 그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풀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 풀이를 버리지 마. 알겠지? 잠깐 쉬었다 가자. 조합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할 건데,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내 설명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다시 말했듯이 경우의 수와 수년, 이게 첫 번째 단원이고요. 그 다음 조합이 뒤에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특색은 그냥 어떻게 구분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경우의 수랑 수년 조합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조합은 방금 했던 데이원 문제랑 같은 거예요. 뽑는 게 목적인 거예요. 뽑는 게 목적이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C를 쓸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C, 이 말은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 써요. 10명의 학생 중 데이원 2명을 뽑는 경우에 써요.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눠줄 거예요. 45가 나오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10명 중에 학생 중 3명을 뽑았어요. 3명의 데이원을 뽑았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8을 3 3 곱하기 2 2 곱하기 곱하기 1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아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럼 얘는 19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 3, 1. CT4는 공식이 뭐였어요? 10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여기서 끝났죠. 네. 옆이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니? 아래. 분수거든요.
그 뒤에 있는 4팩토리얼로 3팩토리얼로 2팩토리얼로 한 번씩 나눠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10C4는 10P4 나누기 4팩토리얼. 그럼 반대로 4팩토리얼 나눈 것을 왼쪽으로 보내면 10 콤비네이션 4, 10C4에다가 4팩토리얼을 곱한 것은 10P4랑 똑같다. 설득해볼게요. 10P4가 뭐냐면 10명의 학생을 1, 2, 3, 4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학생 중에 내가 나열할 4명을 뽑아. 그 다음 그 뽑은 4명을 뭐해? 나열해. 랑 같은 이야기. 논리적으로 같은 이야기. 이해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P를 이야기할 때, 퍼뮤테이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예를 들면 7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대의원 1명을 뽑으려고 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대로 7P3 해버리면 끝난다고. 근데 10명 중에 그 간부가 될 친구를 뽑자고 3명을. 그럼 그 3명대로 반장, 부반장, 대의원대로 난 자리 매김해버리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인 거고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걔를 다시 한번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은 조합에서 좀 복잡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케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제가 A파에 쓰면서 오 되게 갈라지네 하면서 갑자기 10이 나왔어. 근데 상관없잖아. 그렇죠. 몇이야? 설마 저 기호를 모르는 건 아니지? 7. 뭔 기호? 숫자. 그 개수. 원소의 개수. 여기서 내가 A, B를 원소로 가질 건데 A는 A 집합에서 가져가고 B는 A 집합에서 가져가고 그런 순서상은 몇 가지? A 다른 힌트는 없어요? 42요. 아니 42에다가 2에 21이요. 아니에요? 몇 가지니? 49야. 네? 왜? 7 곱하기 7이거든. 7팩 같아서 선택하시나요? 네, 그 말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식은 이걸 거예요. 이면서 A랑 B는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요. 42죠. 맞죠? 근데 저거 아래 분모에 있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줄게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요. 저 A 집합에 원소 2개를 가져와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거든. 그럼 얘를 B 집합이라고 할게. B의 원소는 2개. 그럼 집합 B,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몇 개 만들어질까? 네. 네. 아니야. 이게 7 곱하기 6 나누기 2 21까지. 내가 너희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 얘들아 1,2랑 2,1은 아니? 달라요.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1, 2 집합 1, 2랑 집합 2, 1은 어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나눠줘요. 얘는 조합이고요. 얘는 순역이에요. 얘는 7P이고요. 얘는 7C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는 집합은 어떤 느낌의 색깔이 강하냐면 그냥 뽑는다가 끝이에요. 뽑아놓고 배치는
아니 그건 상관없어. 일단 뽑아. 이게 콤비네이션이에요. 그 다음 얘를 다시 배치해. 그게 팩토리얼이고요. 두 개가 결합된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과 순열이에요. 이게 조합이고 얘가 순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황은 조합인가 순열인가 생각할 때 뽑는다 조합이야. 뽑고 배치한다 순열이야. 뽑는다. 뽑는다는 조합이라고. 뽑고 나서 배치해버리면 그게 순열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콤비네이션도 공식 한번 만들어보자. 너무 달다. 그만 안 달아? 맛있어. 왜 웃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0C2는 거기다가 뭐를 곱해버리면 이 팩토리얼을 곱해버리면 얘가 10P2라고 있어. 네. 맞지? 근데 10P2는 공식으로 쓰면 우리 뭐였는지 알아? 10팩토리얼. 10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거? 2팩토리얼. 8팩토리얼. 8팩토리얼. 네. 오케이? 네. 여기 분모에는 여기 뒤에서 앞에 뺀 거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10C2는 10팩토리얼, 8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네.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팩토리얼만 분모로 내려간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10, 18에다가 8팩토리얼을 곱하면 뭐예요? 10, P, 8이에요. 10명 중 8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것은 10명 중 그냥 8명을 순서씩 나열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뽑은 다음 나열하나 그냥 바로 나열해버리나 같은 이야기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10으로 어떻게 나타나? 10팩을 뭐로 나눈 거? 8팩. 8팩. 2팩. 2팩으로 나눈 거. 그러면 10, 18은 10팩. 10팩을 2팩. 2팩? 8팩. 얘랑 얘가 똑같아. 안 똑같아요? 10팩을 8팩 2팩으로 나눈 거랑 2팩 8팩으로 나눈 게 똑같나? 왜 똑같나? 잘 봐. 내가 10개의 바둑돌이거든? 이제 내가 색칠을 할 거야. 네. 검은색 아니면 흰색을 색칠을 하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10개 중에 2개를 흰색으로 칠할 경우를 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로 칠? 검정색. 어? 검정색. 검정색으로 다 칠하는 거겠지. 그럼 이 말은 뭐겠어? 반대. 그럼 10개 중에 검색으로 칠할 8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A, B, C, D 4명이 있는데 3명의 학생한테 노래를 시키려고 해. 그것은 4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처럼 보이겠지만 네. 나는 4명 중에 노래 안 할 친구 1명을 고르는 거랑 같은 이야기야. 그건 나. 거짓.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A를 가려버려. 그럼 내가 노래 안 할 친구를 가리는 거야. 그럼 B, C, D가 골라지는 거고 가려버리고 가려버리고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4가지야. 얘도 당연히 4가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4명 내가 예를 들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A, B, C, D 4명이 있어. 4명 중에 3명을 노래를 시킬 거란 말이야. 네. 그 노래할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할 거야. 네. 그럼 내가 A, B, C 골랐어. 그러니까 그 조합이 얘는 이 말은 A, B, C 뽑고 A, B, D 뽑고 그 다음에 A, C, D 뽑고 그 다음에 B, C, D 뽑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A를 안 부르게 하고 B를 안 부르게 하고 C를 안 부르게 하고 D를 안 부르게 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같은 이야. 적어도예요? 적어도 많이야.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야. 아, 네.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고요. 네.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 그러니까 같은 상황. 4명 중 3명을 노래시킨다. 이거랑 4명 중 노래 안 시키는 1명을 고른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0,
18 얘를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너희들은 아마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나누겠지. 그게 아니고 얘는 뭐니까 10 2랑 똑같으니까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45가지다. 이게 훨씬 빠르다. 네. 알겠어? 네. 자, 정리해보자. 퍼뮤테이션은 그거 안 먹힌다? 10명 중 8명 줄 세우는 거랑 10명 중 2명 줄 세우는 건 달라. 하지만 뽑는 건 같다고. 네. 애들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좀 그러고 있네. 그러고 쓰고? 뭔 소리야? 조합이 같다는 거죠. 네, 조합은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NPR 공식 어떻게 한다고? n에서 빼요. n-r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네. 그러면 n 콤비네이션 r에다가 r 팩토리얼 뒤에 걸 곱해버리면 얘가 nr이거든. 네. 숫자로 다 보여주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n 콤비네이션 r 얘가 npr 나누기니까 r팩분의 1이랑 같은 말.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방금 위에서 썼던 n-r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r 팩토리얼분의 1로 한 거니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거랑 같은. 오케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63 구해봐 라고 하면 너희들은 654, 321 이렇게 할 거라고. 얘들아 이거 경우 수니까 무조건 약분데 선생님 약분이 안 되고 소수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틀린 거야. 그치? 이렇게 풀지 누가 6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뺐으니까 3팩토리얼 뒤에 3팩토리얼 이렇게 푸냐고. 너희들 다 이렇게 풀 거라고. 계산은 이렇게 할 거라고. 하지만 수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헷갈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NCR이 저 공식대로 따라가면 처음엔 뭐가 들어가고 이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 뒤에 있는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빼주. 떼주고 이렇게 들어가요. 네. 맞아? 그러면 NC n-r 일단 n 팩토리얼 써주고 n-r 팩토리얼 써주고 n에서 n-r 빼면 r 팩토리얼 어때? 맞아고 10C2나 10C8이나 똑같다고. 아 알겠어요? 네. 나연이가 이해 안 된대요. 얘는 순열 조합? 좋아. 얘는? 조합이 배치고 수량이 붙는 거야 있죠. 조합이 뽑는 거고 순열이 배치.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조합이 배치. 센서 있게 나열하니까 배치라고요? 네. 네. 조합이. 조합이 뽑는 거. 어? 내가 뭐라고 네? 했어? 배치를 했어. 나 순열이 배치했잖아. 네. 순열이 뽑는 거 아니겠어요? 조합이 뽑는 거야. 콤비네이션. 데이버 문제고요. 이거 반장 부반장. 아하.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을 뽑은 다음에 반장 부반장에 배치하는 거랑 네. 학생 두 명을 뽑아버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데이원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실판 봐봐. 뭐라는 거야? 나한테는 안 미안해. 아 옆에 있으니까 기가 찼을까 봐. 쌤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이거 색칠하기예요? 아니. 아니라고요. 자,
여기에 정윤이가 있어. 질찾기예요? 아, 근데 저 진짜 싫어. 그래? 메아커피 여기에 그랬어요. 에스파가 있어. 아니. 날라가야겠지. 선생님 블랙핑크도 해주세요. 야, 그럼 너무 똥무는 거잖아. 그래. 아, 너무 그래서 블랙핑크를 자꾸 안 나와야 된다는 습관으로. 그래도 너무 좋아? 그 넷플릭스 영화 들고 있잖아. 진짜 이거 너 키가 핑크였어? 몰랐네. 젊은이보다 네 세라피 야. 너무 좋아. 그만해. 자, 읽어봐봐. 정윤이가 블랙핑크를 걸쳤다가 에스파를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해. 갑자기 이 문제가 좋아졌지. 어떻게. 되게 좋아해. 나 봤어. 자, 잘 봐봐. 정윤이가 최대한 빨리 가려면 네.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건 동선의 낭비야.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한번 가버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하거든. 우리는 지금 얘들이 정윤이보다 오른쪽 위에 배치됐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배치를 할 거야. 맞아? 그러면 정윤의 동선은 어딜 걸쳤다고? 비비. 그 다음에 무조건 비피를 걸쳐야 돼요? 안 걸치겠어? 하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법칙이야? 플러스. 아니, 곱하기. 고배 법칙이야. 맞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 가야 돼. 네. 그러면 정윤이가 여기서 블랙핑크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까지 가려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선생님 위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안 된다고.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한 가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어? 가면 다시 뒤로 가야 하는데.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니까 한 가지지.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올라가겠어? 아니요. 안 가요. 그럼 자, 이거 봐. 두 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두 가지. 이거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야.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왜 여섯 열 가지. 가지예요? 여기 여섯 가지가 되려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가지가 넘어가. 더해줘야 돼요? 합의 법칙인 거지. 네. 이거나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가지. 그럼 이제 여기는 새롭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1, 1, 1, 1, 2, 3, 4. 그래서 여기서 4가지에서 40까지도 되고 네. 저 10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10가지, 10가지, 10가지지. 여기도 10가지. 그럼 몇 가지? 20가지. 20가지. 그 다음 30가지. 그 다음 40가지. 연결해버려도 되고 끊어서 가도 돼. 예?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한 세트 거기까지는 이해. 이게 10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4가지였어. 왜냐? 1, 1, 1 예. 여기 1, 1 네.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4라서 40가지라고. 정윤이에서 블랙핑크로 가는 게 10가지고 블랙핑크에서 에스파로 가는 게 4가지. 네. 그래서 두 개 고배 법칙이니까 40가지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렇게 안 끊어도 이 10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여기까지 오려면 10이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 10가지거나 10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여기 10. 여기도 10. 그럼 여기는 20. 20. 여기는 30. 30. 여기는 40. 그래버리면 이미 한 번에 곱해버린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 저희 부담으로.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저도 해주세요, 쌤. 안 돼, 안 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역시 수업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네. 아, 지하 가야지. 그러니까
마. 연호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잘 봐. 지하에 나 이번에 잘했는데. 알았어. 연호 넣어줄게. 야, NCT. NCT인데. 네. 쌤, 루카스를 절대 안 만나는 걸로 해주세요. 루카스 라이팅이라고 있어. 아 그래? 모르는 게 좋아요. 여자 여러 만나면 그래. 얘 루카스가 있어. 그래 뭐 이 영상 누가 본다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봐? 너희는 봐? 당연히. 보이긴 하죠. 루카스 짤짤 귀여워. 어이가 없네. 자 봐봐. 무슨 연우가 그러면 NCT를 향해 가는데 루카스가 간 길을 걸쳐가지 않을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여기 길이 다 끊겼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같은 거야. 아예 없애버리시네. 아예 길을 없애버리는 거지. 루카스 탈.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네. 위로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똑같이. 자 이제 세자.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가지. 두 가지. 세 네 네 가지. 가지. 네 네 가지. 가지. 다섯 가지. 여섯 여섯 가지.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자 세 가지. 세 가지. 잘 봐. 얘는 몇 가지야? 여섯 가지. 얘는 이렇게 오니까 여섯 가지 맞아? 얘는 여섯 가지. 열 가지. 얘는 열다섯 가지. 15가지. 얘는 21가지. 21가지 맞아. 자, 얘는 네 가지. 네 가지. 얘는 오. 여섯 가지. 5가지. 얘는 육 가지. 6가지가 맞아. 네. 여기 아래서부터 지울까? 여기는 몇 가지? 끊겼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열 가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지. 그러니까 네. 여기 10가지. 그럼 여기 10가지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얘는 이거 알아야 돼. 네. 네. 그러니까 다시 계속 오른쪽으로 가자. 얘는 일단 25가지. 25가지. 얘는 31가지. 46가지. 46가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볼까? 여기 몇 가지야? 다섯 가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15가지. 아, 열한 11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40가지. 얘는 86가지. 얘는 26. 26가지. 얘는 66가지. 힘들게 보내다 지금. 100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써주면 된다. 오케이? 그럼 너희들한테는 뭐가 주어질 거냐면 방금처럼 어떤 걸 특정하게 꼭 가야 하는 경우에 쓰거나 어떤 걸 특정하게 가지 않는 경우에 써요. 보통 막 그런 식으로 해. 여기가 침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길이 끊겨있다 라고 해. 그런 식의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될 거야. 와 152가지. 누가 나서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103쪽부터 풀어봐. 이거 지우고 다시 또 설명해볼게요. 사색 정리라는 게 있어. 색칠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노래 부르지 말고. 싫다는데요 제가. 수학계에서는 좀 유명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리학과에서 거기 학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도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를 들면 나라가 200개면 200가지 색상을 사용하려면 모든 경계선을 다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굳이 200개까지 필요할까? 한 10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마치 너무 알록달록하니까 그럼 색깔을 몇 개까지 줄이면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이제 이건 경우의 수,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수학학회 문제를 질문을 했대. 안 지났어.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나온 게 4개래. 어떻게 증명했을까? 색칠해봤겠죠. 어떻게 찾아냈을까? 컴퓨터를 배웠나요? 맞아요. 컴퓨터로 돌렸어요. 그냥 모든 경우에서 컴퓨터가 다 찾게끔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우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있어? 그래서 연우가 저번에 시험 기간에 출했다고. 꺼서. 진짜 빨리 내. 어떻게 치냐?
야 쌤이 미간을 잡았어. 자,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그렇게 푼 것도 수학계에서는 풀었다고 인정을 해야 할까? 와, 그래도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아낸 건데 그럼 푼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아무튼 그런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건 이제 이런 거야. 색깔을 5개 줄게. 가장 많이 밀접한 거 같이 해야 돼.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그냥 보통 풀고 있을걸요? 근데 방금 아연이가 말한 게 답이에요. 가장 많이 밀접한 수부터 써줘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밀접한 게 얘는 몇 개 명가 만난 건가요? 3개. 3개, 얘는요? 2개. 2개. 2개, 얘는요? 3개. 얘는? 2개. 그럼 여러분은 이거랑 이거부터 먼저 자리를 매겨야 돼요. 뭐 내가 얘를 5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여기 4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3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항상 틀렸죠? 맞죠? 내가 질문한다. 자, 시작. 색깔 5개. 아, 일단 밖에.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봐봐. 5가지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네. 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얘는 어려워요. 2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거 색칠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모든 색깔이 지금 색깔이 없는 그냥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색깔을 입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눈치도 안 보고 여기 5가지 그냥 고정시켜 놓겠죠. 그럼 얘는 이거 회색인 상태에서 얘를 칠해주는 건데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요? 얘를 피하면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3가지. 3가지. 왜요?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 주황색으로 칠했어. 여기도 주황색으로 칠했어. 그럼 얘 3가지야? 4가지. 4가지야. 지금 뭔가 오류가 나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좀 느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오류가 나왔냐면 이 4가지를 고민할 때 오류가 나왔어. 얘랑 얘가 같아버리면 얘는 색깔 하나만 피하면 돼. 네. 얘랑 얘가 색깔이 달라버리면 얘는 2개를 피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살을 2개로 찢어볼 거야. 네. 같을 때랑 다를 때. 위에는 같을 때, 아래는 다를 때 써보자. 네. 같을 때. 5개. A 색깔과 같을 때. 5개. 한 개. A가 이미 선택해버렸어. 걔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네. 그러면 D는 얘랑 얘가 색깔이 같으니까 4개. 4개 이렇게 됐어.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주황색이 아니고 A가 칠한 거랑 이제 달라야 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야. 왜? B도 B해야 돼. 이해돼? 네. 그럼 지금 얘랑 얘는 색깔이 다른 거지? 그럼 얘는 몇 가지? 4가지. 3가지야. 5가지 중에 아, 2개를 뺐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5 곱하기 4에다가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해도 되겠지. 분배법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4가지, 얘는 9가지. 거기다 20가지 곱한 260까지. 어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 자, 그러면 이거 봐봐. 내가 이번에 이 선들이 있는데 선들을 다리로 연결할 거야.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 자, 여기 A선, 여기 B선, 여기 C선, 여기 D선.
색깔 5개로 칠해놓을 거야. 경우의 수처럼. 어디서 칠해요? 선을 칠할 거야. 선은요? 선. 동그라미 쳤다고. 아니, 동그라미. 선 맞냐? 네? 네네. 뭐 봐도 놓치냐 걔도? 다리만 하는 거 아니야? 선을 칠한다고. 네. 이해를 못했어요. 뭔가. 색 칠하는 거 똑같아요. A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야.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C가 3개 다 있잖아. 그럼 4개. 그럼 얘 4개. 그러면 얘는 얘는 3개. 3개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야, 얘들아. 그럼 얘는 심플하게 만들면 뭐냐면 A, B, C인데 A랑 B가 연결되어 있고 B랑 C가 연결되어 있고 C랑 D가 연결되어 있고 D랑 A랑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야. 가운데가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냥.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저 경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그림 같은 경우는 점과 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매우 편리해라는 것을 수학과 대학교 3학년에서 전공했거든요. 근데 마스크. 아래 떨어져. 그래서 저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너희들이 이런 점과 선으로 연결해주면 심플하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거야. 오케이? 어려워? 자, 105페이지 펴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냥 문제 만들게. 문제 플러스 알파 3x 플러스 y는 8보다 작거나 같다랑 여기도 3x 플러스 y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양이 아닌 정도예요? 아니요. x, y의 순서상 여기서 x, y의 개수는 얘는 양의 정수. 아 써요. 양이 아닌 정수라며. 아 잘했어. 그래서 안. x, y의 뭐라고? 뭐라고? 자, 이거 경우에서 한번 해보자.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니? 영이 아닌 정수가 잘해서 0. 0 어디에 들어갔어? 오른쪽. 왼쪽에 아, 0이 왼쪽. 들어갈 수 있고 얘는 0이 들어갈 수 없어.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인데 의미 아닌 정수의 밑줄을 꼭 그어줘야 돼. 자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자연수라면 자연수 밑줄을 꼭 그어줘야 돼. 네. 0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더하고 들어가. 영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 내가 x에다가 x부터 배치를 할 거야. 왜냐면 개수가 더 크니까. 이건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 그래서 x에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배치할게. 0부터 배치했어. 그러면 y는 0, 1, 2, 3, 4, 5, 6, 7, 8 몇 가지? 9가지지. 0, 1, 2, 3, 4, 5, 6, 7, 8이니까 0까지 포함하니까. 그럼 9가지인데 그 가지는 내가 동그라미 쳐놓을게. 0,9란 소리가 아니야. 앞에가 0이 왔을 때 9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 다음 1이 왔어. 그럼 이미 3 썼어. 그럼 5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몇 가지? 6가지야. 뭐도 포함하니까? 0. 0도 포함하니까. 그럼 여기 2면 여기 6, 3. 3. 사실 여기서 30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3이면 여긴 0 가지수가 없을걸? 이미 9가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가지야? 12가지. 18가지. 와우. 하는 거 없이. 네. 왜 와우예요? 틀렸길. 계산이 실수야, 실수. 18가지 맞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결과했다. 연우가 12가지라고 했어요. 아 셀지가 잘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x에다 1부터 배치를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미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그러니까 몇 개? 5가지. 다섯 가지. 2, 2가지.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가지. 3 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7가지. 7가지. 결과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0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 되게 놓치기 쉽거든. 너희가 틀린 다음에 채점하고 나서는 판단하기 쉬워. 아 맞다 0. 근데 이건 정확하게 틀린 거야. 네. 실수한 게 아니고 틀린 거야. 얘 의도는 0을 포함했는가?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하면 문제 틀린 거야. 네. 알겠어? 네. 약수의 수 셀 줄 알지? 당연하죠. 그럼 약수의 총합도 알아? 약속에서 셀지 않냐고요? 어. 얼마예요? 그 12의 약수의 개수는 1, 2, 5, 10. 수 1, 2, 4. 3, 4, 6 50? 아, 10은 봤어요. 10. 1, 2, 5, 10. 나 약속에서 무슨 말 비우니까 진짜 아니. 그럼 몇 개야? 6가지. 144는? 11을 두거 돼요? 아니면 72? 아니면 너무 많아. 민수는 그렇지. 소인수도 나오면 되지. 얘가 12 곱하기 10인데 12가 2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네. 얘가 두 개 있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네. 그럼 너희들 어떻게 약속의 수를? 5 곱하기 3. 3 해서 15가지. 너희들 여기 왜 플러스 1 하는지 알아? 근데 5 번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4에다가 1 더했고 여기 2에다가 1 더했어. 아. 그럼 얘도 사실 10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약수 이야기 했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왜 더하는지 알아? 아니요. 아마 그땐 이런 경우의 수 이야기가 복잡했으니까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커. 아니면 설명했는데 굳이 인상 깊지 않아서 까먹었을 경우의 수가 있고요. 봐봐. 얘를 나열해. 예를 들면 내가 연우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연우야, 너가 2라는 숫자를 2개 갖고 있고 네. 3이라는 숫자를 1개 갖고 있어. 이걸로 숫자를 대체할 거야. 2는 몇 개까지 던져줄 수 있니? 2개. 2개.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개. 3개야. 왜? 안 던져줄 수도 있고. 아하. 2를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줄 수 있거든. 그럼 3이 1개라는 소리는 3은 2번 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안 되거나 4거나. 내거나 이런 게 있고. 그럼 얘를 경우의 수로 따지면 2가 0개, 2가 1개, 2가 2개야. 3이 0개, 3이 1개. 그러니까 얘가 6가지 되는 거야. 3 곱하기 2라. 그럼 봐봐. 뭐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뭐의 0제곱은 무조건 2야. 이건 수원에서 배울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얘는 2개 곱하기 1, 2개 곱하기 2, 4, 4, 6, 10. 안 낼 수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는 2가 지금 4개 있으니까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낼 수 있는 5가지랑 3이 2개 있으니까 3가지를 곱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5에 세제곱 해버리면 5는 또 4가지의 경우의 수가 곱해지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또 네. 너희가 수학 문제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 열쇠 총. 혹시 다 더할 생각이라면 나 이것도 할 거야. 찔렸네. 아마 처음에 더 할 거야. 통합에 대한 방법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12약수 구하는 과정 한 번만 알려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143은 구해봐. 지금 옆에 거를 다 더할 건데 내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랑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세로 그 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랑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랑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혹시 묶을 수 있겠니? 한 번에 묶어지진 않겠지만 뭐 편한 대로 보면 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고 싶은데 이 앞에 두 개는 뭐로 묶을 수 있어? 2의 0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네. 얘는 2의 2의 1제곱 3의 0이에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그럼 또 묶인다. 3의 0.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해버리는 거다.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 분배했을 때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뭐였어? 분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왜? 이렇게 했을 때 6개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사실 총합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4이 몇에다가? 7. 7에다가 1 곱하기 1 더하기 3이 4를 곱해버리면 28 끝이야. 12 약수가 28이에요? 12 약수의 총합이 28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겠어? 이거 인터뷰 하니까 2의 4개 3의 제곱 그러면